제1회 신화호배 세계바둑 오픈 8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하변에서 백이 좀 잘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틀어막는 수 교환까지는 좀 예측이 되는데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한 칸이 좀 무난하다면 이 날일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발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날일자를 두었을 때에는 이쪽 젖히는 단점까지는 수익기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이제 끊어서 당장은 이쪽 축이 되고 여기는 이제 단수치고 축은 안 되지만 이렇게 장문 씌우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양쪽을 맛보기로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뒀을 때 흑이 이런 급소 자리를 노리는 것도 백이 이쪽을 끊고 틀어 막아서 이렇게 덮어 씌운다면 좋은 자세로 사석 작전이 네, 가능하거든요. 이 두 점 쪽은 버리지만 뭐 예를 든다면 그 과정에서 여기를 모두 선수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백의 대성공입니다. 그렇죠. 희생타를 정말 잘 쓴 거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자리를 둔다면 저루이양 선수도 이 뒤쪽으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그때 여기 한 칸을 띄어서 이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신진섭 8단이 좀 수익기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쪽에서 살 수 없다면 백은 한 칸을 뛰더라도 그 형태가 좀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의 흑돌이 여기도 그렇고 굉장히 단단해서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안쪽에서 확실히 살아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살기만 한다면 우변의 백이 두터우니까 중앙은 그렇게 발전성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 쪽은 이쪽에 이 초반에 힘을 비축했던 백의 우변 두터움이 적절하게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백이 성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 형태는 잡힐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행마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중앙 쪽으로 나가는 자세가 완벽하지 않다면 흑이 이쪽 부분에 침입할 때도 그리고 다른 곳에 공간이 채워질 때도 계속해서 이 하변 쪽은 신경이 쓰이게 되거든요. 신진섭 팔단은 웬만하면 지금 안에서 살고자 할 것이고 네. 저우르양 구단은 계속 중앙 쪽으로 쫓을 겁니다. 한 칸을 선택했네요. 네, 가장 평범한 행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수가 이제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방향과 이쪽을 틀어막는 것을 선수로 해서 안에서 사는 것을 이제 맛보기로 하고 있죠. 저르양 구단은 중앙 쪽으로 내몰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네. 안에서 안형을 파고들고 나서 그 다음 중앙 쪽 행마를 기다릴 겁니다. 변 어딘가를 두겠네요. 지금 이쪽 부분은 어디를 둔다고 해도 백이 이 막는 수와 뭐 들여다보는 수도 항상 교환이 되고 이 날일자를 갔을 때 잡힐 궁도가 아니에요.
한 칸만 뛰네요. 여기가 이제 항상 백의 권리라고 본다면 네. 두 칸까지 가는 것이 오히려 득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당해서 여기 단수를 맞는다면 오히려 멀리 가서 활용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쪽 들여다보는 교환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 위치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네. 네, 이제는 신진서 선수가 머리를 내밀 차례인데요.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나가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 안쪽에서 파고드네요. 이렇게 한 칸 뛰는 것은 이제 뒤쪽 약점을 흙이 지켰을 때 네. 여기가 이제 선수라고 해도 너무 근거 없이 중앙 쪽으로 탈출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오긴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 괴롭힘 많이 당할 그런 형태입니다. 최대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거기서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죠. 예를 든다면 이제 흙이 이런 데를 올라섰을 때 백이 이곳 호구 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이제 이쪽 끊는 것을 통해 이쪽 막는 것이 항상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처리가 되면 여기를 이어서 백의 대성공입니다. 깔끔하게 네, 살았네요. 이곳이 거의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봤을 때 이건 뭐 백이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을 노리는데 흙도 이렇게 쉽게 해주진 않겠죠. 급소까지는 올라왔습니다. 호구 쳤을 때 변화가 어렵네요. 흙이 나가고 여기를 뒀을 때 흙 입장에서 그냥 뒤로 이을 수도 있고 이 장면에서 이쪽을 파고드는 거는 좀 수익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쪽 파고드는 수는 백도 견딜 수 있겠네요. 어떻게 두면 될까요? 일단 이 수를 두었을 때 흙이 의도하는 것은 이쪽을 틀어 막고 나서 진행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끊는 게 선수라서 이쪽 틀어 막는 게 선수라면 백도 젖혀서 재차 넘어가는 수가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흙이 안에서 잡히고 네, 백이 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흙이 잘 안 되는 변화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호구 치고 젖히는 것이 모양인데요. 치중이 안 된다면 그리고 여기 막는 수를 통해서 백이 항상 이어서 살 수 있다면 이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이 찌르는 수는 있습니다. 백이 막아주면 그때 여기까지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쪽 선택을 한다면 이건 백이 안에서 막는 게 선수라도 못 살아있죠. 흙이 찌를 때요. 네, 그냥 변 두지 말고 중앙을 다 선수를 하고. 네, 지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찌른 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 이거는 네, 백도 일단 처리가 잘 됐습니다. 두터워졌거든요. 네, 역시 호구치죠. 지금 호구치고 젖혀간다면 일단 그럴듯하게 타개가 되는 모습인데요. 네. 저르이양 선수가 계속 이 백도를 추격하기 위해선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이어야 합니다. 여기를 잇고 백이 이쪽을 이을 때 그때 들여다보고 잇고 나중에 이쪽 밀고 들어가서 이제 잡으러 가는 것을 엿보는 그런 진행은 있죠. 흙도 아까처럼 쉽게 살려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되는 이 흐름보다는 중앙 쪽으로 그래도 내모는 흐름이 낫죠. 이런 정도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신진서 선수가 이 안에서 좋은 수를 찾아냈네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잘 타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변화, 이쪽으로 있는 변화가 되었을 때 이쪽을 이제 잡으러 가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 강렬할지 그것은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백이 이어서 네. 선수 교환이 된다면 뭐 쉽게 이제 타겟에 성공할 수 있지만 흑도 이쪽 찝는 수가 아, 또 네. 끊기는 맛이 있나요? 집으로는 좀 큰 자리가 네. 돼서 백도 그냥 아무 때고 이쪽을 이어서 활용이 뭐 쉽게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쪽 활용이 없다면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됐을 때 여기를 잇는 것이 선수가 아니라면 한 칸 뛰는 것도 끼우는 게 있으니까 여기를 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측의 세력으로 흙이 몰아가서 백도 약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좀 달리하는 방법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만 꽤 괴로운 형태죠. 그래서 이쪽을 두고 여기를 두고 이곳을 두고 이렇게 치중 가고 공격 가는 흐름이 된다면 백이 일단 하나는 받아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흑도 네, 뭐 이쪽을 찌르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찝을 텐데요. 찝을 때 그때 네. 받지 않고 중앙으로 탈출하는 이 정도의 행마를 둬야 할 것 같아요. 서로 어느 정도 얻는 것이 있었죠. 신진섭 팔단은 하변에서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았고 저 우루양 구단은 아직까지는 백에 대한 공격에 이 고삐의 끈을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좌하기 쪽으로 좀 이득 보는 수단이 있습니다. 백이 하변을 타게 하면서 이 우하 쪽이 이제 공배가 채워졌잖아요. 저쪽은 수가 아예 없는 건가요? 우하기 쪽은 수가 날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수를 내기 위해서는 흙도 치중 가고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수법인데 네. 여기를 젖힌다면 흙이 여기를 꼬부려야죠. 네. 그때 백이 이곳으로 가서 아, 그쪽을 네. 먼저 두면 됩니까? 빅이 날 수는 있는데 수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 흙이 빅을 내는 정도라면 지금 후수빅이 되니까 여기를 끊어 잡는 것보다 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어 잡아도 나중에 이 끊는 끝내기를 통해서 이렇게까지는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백집이 네 집인데 여기 흙집이 두 집이 있으니까 아까가 후수빅이라면 흙이 득이 없죠. 그렇군요. 이쪽은 치중이 아픈 자리라서 백이 두긴 둬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흑돌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백이 틀어 막는 것이 후수가 됐고 그래서 여기를 끊고 막았을 때 우측에 있는 106점이 잡히게 됩니다. 네. 신진서 선수 어떻게 안정을 취해 갈지요? 바로 이쪽으로 행마하려는 것도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하나 당하는 순간에 이제는 백이 여기를 이어도 흙이 굳이 밀고 들어가지 않아도 못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후수 한 집인가요? 네. 그래서 선수 한 집이 이 한 방 당하는 순간 후수 한 집이 되니까 네. 그만큼 손해죠. 그래서 백은 이 자리는 급소해요. 지금 어설프게 중앙 쪽으로 행마하는 것은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여기를 끼워가면 바로 다 잡히는 수도 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살아두는 수법이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을 텐데 그런 수는 잘 보이진 않네요. 네. 아까 보여주시는 그림이 그래도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여기를 두고 또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당장 이쪽을 찔러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찔러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 하나는 받아야 되고요. 흙이 젖히는 순간 한 집도 안 나기 때문에 한 집 확보를 위해서는 하나는 받아야 되고 저유리양 선수가 여기까지만 해두고 나서 뭐 좌변을 침입한다든지 혹은 상변을 벌린다든지 그런 쪽을 선택할지 아니면 당장 이 부분 어떤 공격을 해볼지 그 선택은 좀 어렵습니다. 이쪽 부분을 둔다면 치중 가서 두는 것은 그래도 흙도 일단 손해를 보면서 시작이니까 여기를 찝어갈 가능성이 높죠. 먼저 우중을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찝으면 이제 백도 이렇게 살기는 좀 싫으니까 이제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 가능성이 높고 네. 그때 이곳을 끊고 이을 때 그때 이제 다른 큰 자리를 향하면 서로 무난한 타협입니다. 방금 전에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본다면 여기를 이을 때 이 상황에서 저 오르양 구단이 먼저 여기를 끊는 것까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로 단수를 쳐주면 여기를 단수 쳐서 아까 끊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자세가 따내는 것이 좋거든요. 득이네요. 네, 그래서 백도 이 자리가 항상 흙이 선수라고 본다면 이렇게 빈삼각으로 받아도 수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이쪽 부분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침입을 노리는 그런 흐름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흑돌이 이곳에 오다 보니까 좀 더 네. 단단해졌고 이 침입이 통렬해 보이죠. 네, 이제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네요. 흑의 입장에서 저는 먼저 끊는 게 그 그림이 더 애착이 가네요. 그런데 일단 집으로는 그래도 찝고 잡는 게 좋고 무엇보다 이 침입이 어느 네. 정도 강렬한지까지는 좀 살펴봐야죠. 판단이 하긴 어렵습니다. 좌상 쪽이 백도 선수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차하면 백이 이런 자리까지도 선수는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좌변 쪽을 그냥 아예 백이 포기를 하고 여기를 막아서 이제 진행을 시켰을 때에도 흙이 젖혀 있는 자세라면 백도 호구 치면서 좀 버리고 다시 이쪽을 향하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뭐 전략을 이쪽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좌변 침입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지금 장면에서는. 침입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여기는 하나 밀어두고 침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쪽을 먼저 물어보네요. 삶을 먼저 좀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네. 물어보는 것 같죠. 뭔가 깊은 수익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백을 잡으러 오기에는 너도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것도 그렇고 지금 미리 응수를 물어봤다는 것은 네. 깊은 수익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깊은 수익기라는 것은 이제 여기를 끊고 빈 삼각을 두게 됐을 때 이 정도까지는 활용이 되는 자리였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잡으러 갔을 때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있는 것이 확실한 선수인지 그래서 아래쪽에 어떤 사활까지 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눈에 봐서는 백이 수가 빠르긴 빨랐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이제 흑이 이쪽을 틀어막고 이제 수상전이 되는 건데 느낌은 최소 한 수는 백이 빠릅니다. 네. 실전도 끊어서 선택을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끊을 때 뒤로 받으면 여기를 단수 치겠다는 거고 이쪽으로 받으면 흑이 이렇게는 안 받겠다는 생각이죠. 뭐 받더라도 이렇게 받는 게 더 나으니까요. 네. 빈 삼각의 모양이 정말 안 좋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쪽 치중을 한 방 당하면 그 자체로 백이 손해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우르양 선수도 여기가 남아있다면 당장 치중 갈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두었다면 흑을 내려서고 잡을 때 이쪽에 끼우는 역습을 당해서 이거는 흑이 좀 곤란했던 상황이죠. 네. 네, 여기서는 백도 이수와 이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타이밍에 역습 들어가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 빈 삼각 둘 때도 나가면 대책이 없으니까 받아야 되고 이쪽을 찔러도 이렇게 늘어서 잡으러 가는 것은 여길 끼워서 백이 자충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도 틀어 막아야 되니까 끊어간 수 자체가 의미가 없죠. 게다가 여기를 치받으면 귀에선 크게 수가 납니다. 신진섭 팔단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쪽을 잡고 단수 칠 때 여기를 확실하게 살아두는 이 그림이 좋을지 아니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흙이 지킬 때 그때 여기를 가는 그림이 좋을지 뭐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는 것 같고요. 이렇게 빈 삼각으로 받으면 네. 흙이 이쪽을 지키지 않고 아예 여기를 찌르고 한 점을 잡아서 그냥 집으로 득보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 교환 자체가 이득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끊어져도 아래쪽이 살아있다면 이 부분의 흙은 두터우니까 이제 이런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런 모양이 된다면 백은 하변을 더 지켜야 하나요?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된다고 해도 좀 불안불안하죠. 이곳을 두고 잡았을 때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위험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시달림을 많이 당할 것 네. 같긴 하네요. 네, 신진서 선수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바둑은 초반부터 좀 두텁게 바둑을 짜나갔던 신진서 선수인데요. 여기를 잡고 단수 칠 때 여기까지 있는 것은 이건 좀 무리죠. 이것은 이곳 치중을 당해서 이미 후수한 집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 순간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젖히고 뭐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흙이 그냥 이렇게 가더라도 이건 백이 잡힐 살기가 가능성이 네. 높아요. 지금 여기를 단수 치고 나서 이때 이쪽을 살면 따내는 것을 선수로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흙이 팩감이 많다면 이쪽 끊는 수도 있기 때문에 뒷맛이 아주 고약해집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늘기에는 좀 너무 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신진섭 8단이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이 국내 대회는 2015년 내치런 파크배에서 처음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그 뒤로 계속 인터뷰마다 이제는 세계대회가 목표다 이렇게 밝혔었죠. 네. 그 당시에 뭐 약간 선배인 같은 또래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김명훈 선수와 결승에서 만났었고 이제 최종국까지 가면서 승리를 거두었었는데요. 네.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특별 승단을 하고 또 얼마 전에 글로비스배에서 우승하면서 특별 승단에서 어느덧 8단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또 입신이 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네. 한국 바둑계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세돌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던 시대에 중국에 이제 구리란 라이벌이 있었죠. 결국 네. 이제 이세돌 구단이 세계대회 성적이 조금 더 좋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인자 자리를 물려받은 박정환 구단은 중국에 좀 그 견제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약간 좀 혼자 힘으로는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앞선 그 전대 한국의 1인자들에 비해서 세계대 우승컵을 들어올린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적으로 너무 치열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진서 8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과 동갑이나 혹은 자신보다 어린 중국 신예 기사들은 지금은 이름값에서 비교가 되질 않거든요. 네. 신진서 8단이 2000년생인데 중국의 2000년생 중에 가장 강한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뭐 셰커, 랴오 위안허 뭐 이런 선수들입니다. 리웨이칭, 장치룬 이런 쪽하고 동갑인데 사실 네임밸류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체감이 다르죠. 네. 그래서 신진서 8단이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이제 세계 대회 우승을 하고 집권하기 시작을 하면 신진서 시대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살 위에 커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이 사실 중국이 수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한국 기자들이 한몫을 해줬었는데 네. 커제라는 인물은 한 1년 사이에 3개의 세계대회를 우승컵을 들어올렸기 때문에 또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고요. 지금은 뭐 조금 분한 일이긴 합니다만 누가 뭐래도 일단 세계 1인자는 커제 구단이라고 봐야죠. 네. 또 그래서 이제 얼마 뒤면 이 구글의 알파고와 대결을 펼치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쉽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네.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
확실히 사람은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네. 인공지능은 오히려 시간의 구애를 안 받죠. 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대국하는 것을 보면 한 네. 수에 5초로 대국할 때는 한 수에 뭐 한 20초를 사용하거나 내용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30초 초읽기 바둑을 두다가 3시간이 주어지면 그것은 뭐 굉장한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 일단 심리적으로도 다를 것 같고요. 네. 네, 저우루이양 선수의 응수타진에 좀처럼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신진서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제1회 신화오배 8강전입니다. 앞서 이 인공지능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이 얼마 뒤에 있을 커제 구단과 또 알파고의 이 대결, 그 개인으로서 대결을 펼치는 것도 있지만 상담기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상담기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기사 5명이 출전을 하고 지금 대국을 펼치는 저우르이안 구단도 그 5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국 선수들 스웨, 미위팅, 탕웨이싱, 천야오에, 저우르이양 이렇게 5명의 선수가 상의를 하면서 한 수 한 수 착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로는 알파고 1, 2와 각자 이제 페어 바둑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렌샤오 선수와 구리 선수가 대국을 하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구리 선수와 알파고가 A팀이고 그리고 렌샤오 선수와 알파고가 B팀입니다. 페어 바둑을 펼치게 됩니다. 뭐 그건 정말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앞서 이 두 대결은 확실히 사람의 자존심이 걸린 대회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상담기 결과가 조금 궁금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금용성배라고 하는 상담기 시합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펼쳐지는데 그 대회가 펼쳐질 때 항상 이제 한국 팀과 중국 팀이 결승에서 좀 이렇게 승부를 겨뤘었고 보면은 한국 팀은 항상 호흡이 좋았고 중국 팀은 항상 호흡이 좋지 않았어요. 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약 3년 전인가요? 그 1회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이제 저우르이안 구단이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천야오의 구단과 저우르이안 구단이 의견 충돌이 있으면서 뭐 그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참 불리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컨트롤해줄 중재자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 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호흡이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면에 특화된 선수가 좀 약간 전담하는 식으로 뭐 이런 부분을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가장 네. 큰 장점은 아주 사소한 그런데 뭐 착각이라던가 혹은 한 집 손에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3명이나 혹은 5명의 선수가 전부 못 볼 리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어떤 미세한 실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단지 이제 큰 틀에서 전략을 짜거나 혹은 감각적인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 선수들마다 이 개개인의 기풍이 다르니까 거기서 의견 충돌이 나올 수 있고 그 의견 충돌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겨뤘을 때 참 보는 저희들도 이세돌 구단이 참 고독해 보였잖아요. 네, 근데 상담기를 두면은 좀 그 부분이 보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복귀도 이제 제대로 못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접근 수에 대해서 신진섭 팔단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중 하나로 좁혀졌는데 자, 한번 선택을 하면 이제는 뭐 그대로 결정이 나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함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집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좀 판단이 어렵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빈상각이죠.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여기를 잡으면 단수 치고 잇고 이렇게 처리되는 걸로 봤었는데 나중에 여기를 끊는 이 흑의 노림이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흑보다는 백이 부담이 가는 패일 것 같고요. 네. 네, 빈삼각을 선택했네요. 이렇게 빈삼각을 두었을 때는 앞서 저희가 예측했던 수는 이제 하나 찌르고 나서 잡는다거나 혹은 하나 찌르고 이제 손 빼는 것도 가능하죠. 이 상태로 다른 곳을 향할 수도 있고요. 네, 좌하기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백이 뭐 집으로 득을 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항상 백은 이제 여기를 흑이 뒀을 때 백이 이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나서 이곳 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백은 이 한 수죠. 다른 수법은 없습니다. 네. 받았고요. 귀에선 수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쪽 부근의 활용이 이제는 선수죠. 좌변 쪽 침입 노립니까? 좌변을 침입한다면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침입하는 수가 유력합니다. 네, 다 교환을 하네요. 이쪽은 당장 끊으러 가도 여기도 흑이 선수이고 이쪽을 찔렀을 때에도 백이 응수가 곤란합니다. 백은 늘지를 못하는 거죠? 네. 여기를 나가고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뭔가 뭐 수상전을 가기 위해서라면 백이 이렇게 있고 찌를 때 이렇게 느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건 수상전 자체가 백이 잘 안 될 것 같죠. 수가 워낙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서 이쪽을 젖힌다면 백의 수는 세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 단수에 대해서는 저 우르이한 구단도 패를 걸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변 쪽에 패감이 좀 있죠. 패를 걸어가고 따낼 때 그때 이런 데를 찌르고 나서 이렇게 따낸다면 백이 지금 뒤로 있는 순간에 이제는 여기 있는 백돌이 전부 다 걸린 패가 됩니다. 그럼 백도 이제 뒤로 후퇴를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우르이랑 선수도 여기서 좀 고민을 하겠네요. 귀 쪽으로는 약간 백이 당한 형태가 나왔지만 어쨌든 하변 쪽 타겟에는 성공을 했어요. 패 들어갑니까? 네. 지금은 그쪽을 이을 생각은 없었을 것 같죠. 예상했던 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제 팩감을 하변 쪽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가장 쉽게 둔다면 이 찌르는 수입니다. 조금 어렵게 둔다면 지금 수도 평범한 수는 아니죠. 여기를 하나 교환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 결단력 있는 팩감입니다. 그러니까 변의 집 모양을 없애고 좀 중앙으로 모는 팩감을 쓸 줄 알았는데 네. 중앙에서 막아왔거든요. 신진섭 팔단도 이쪽 호구 쳐서 받으면 뭐 사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저친수 자체는 약간 흙이 악수입니다. 다음에 백이 한 번 더 중앙 쪽으로 뒀을 때 여기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자세가 이제 나오죠. 원래는 그냥 백이 한 칸 뛰는 정도인데 흙이 이 교환을 당장은 안 하니까, 그리고 이 찌른 수도 약간 아까운 의미가 있으니까 저친수 자체는 조금 악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 악수가 아니려면 중앙 쪽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네. 이것은 이것대로 뭐 백도 쉽게 지금 살아 있어서 이 수 자체는 약간 흙도 아까운 의미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팩감이긴 했죠. 네, 신진선 선수가 여기서 고민하나요? 여기서 고민한다는 것은 먼저 있는 수까지도 좀 생각해 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은데, 아, 흙도 약점이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있는 다음에 이제 끼우는 걸 노릴 수 있으니까요. 네. 대신에 여기를 이었을 때 흙이 단수 치는 반발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수익기까지는 끝내놔야 이 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패를 하고 이렇게 끼어가는 이런 수익기까지는 판단을 끝마쳐야죠. 팩감 계산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이 백이 유리한 싸움이라면 백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이 이었을 때 흙이 그냥 변을 연결해서 받아준다면 또 그만큼 득이 되겠죠? 네, 이 교환을 미리 해둠으로 해서 좀 확실하게 결정짓는 의미가 있죠. 보통은 이 호구입니다. 그래도. 네, 오늘은 신진서 8단이 평소보단 좀 신중하다는 느낌이 있네요. 이 시간 사용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좀 당연해 보이는 장면에서도 착수가 약간 느린 경향이 있는데, 평소와 다르다는 것은 좀 신중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좀 좋은 쪽으로 풀렸으면 합니다. 네. 신진서 8단이 확실히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이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출국 직전에 이제 국가대표실에서 만났을 때 그 LG배 4강에 올라갔을 때에는 박정환 구단도 있고 본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언제 LG배가 치러지는지 별로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 신아웃배에는 한국 선수가 본인밖에 없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신아웃배 8강전 언제 하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부담이 안 갈 수가 없죠.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신진서 8단이 이제 차세대 한국 바둑의 미래라고 한다면 뭐 그 정도 부담감은 어떻게 보면 숙명입니다. 사실 박정환 구단도 그 부담감을 벗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뭐 가지고 있을 거고요. 많은 선수들이 그렇죠.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저우르양 구단은 뭐 공한증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아, 그런가요? 네, 그 랭킹 1위일 때도 성적이 아주 안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구리 구단도 나중에는 세계대회를 7차례인가요? 굉장히 많이 우승하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도 1인자이던 시절에도 세계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 자국 팬들로부터 국내용이라는 별명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신진서 8단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비난을 받고 있진 않습니다만, 한국 랭킹 2위라면 이쯤에서는 뭔가 세계대회에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회였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 LG배가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좀 아깝죠.
이제 또래 친구들과 그 웃으면서 뭐 반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냥 옆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당시에 LG배 4강이 상대가 당이페이 선수였습니다. 그 네. 중국 랭킹 한 30위 정도 되는 선수이고 그리고 신화호배 16강전 상대가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은 탕텐펑 네 선수였나요? 황텐펑 선수인데 네. 원래는 이제 현역에서 좀 물러난 선수죠. 네. 제가 처음 봤을 때가 95년인데 그때도 이미 중견기사였으니까요. 아, 근데 이번 대회에서 이제 구리 구단을 꺾는 등 돌풍을 일으키면서 16강까지 진출하긴 했지만 그래도 16강전에서 그 선수를 만났다는 것은 신진서 8단이 어떻게 보면 약간 추천문이 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신진서 8단이 신화호배 16강에서는 황텐펑 선수를 만나고 또 LG배 4강에서는 당이페이 선수를 만나서 뭔가 좀 일이 잘 풀린다 생각을 했는데 그 LG배에서 그렇게 졌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LG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렇죠. 이제 이 대회에 좀 최선을 다한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련이 앞으로 신진서 선수가 이제 세계적인 세계 1인자가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되리라 믿고요. 세계 대회가 탄생한 이래 가장 강력한 포스를 뿜었던 기사는 사실 이창호 구단이잖아요. 근데 이창호 그렇죠. 구단도 10대 시절에 세계 대회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또 집권을 하기도 했고, 한국의 1인자가 이제 뭐 확실하던 그런 90년대 한 초중반까지도 이창호 구단의 세계 대회 성적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화려한 성적을 내게 된 거죠? 이창호 구단이 이제 처음 세계 대회에서 활약을 했던 것은 92년, 93년 당시에 이제 동양증권배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이 처음인데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동양증권배는 사실 이 뭐 중국의 시드 티켓이 한 3장, 뭐 일본의 2~3장 이런 식의 반 세계 대회였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의 세계 대회에서는 거의 뭐 1, 2회전에서 많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성적이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96년에 이제 성적이 좋아졌죠. 그 이창호 구단도 22살 때부터 이제 세계 대회에서도 확실한 1인자의 포스를 뿜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참 그 당시에는 미들맨이었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곤 했으니까. 너무 이제 이기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저도 바둑을 배우던 그런 연구생이었는데 네. 가끔 이창호 구단이 질 때 보면 너무 이겨서 그냥 일부러 져준 거 아니야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네네. 당시에는 뭐 엄청난 위용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신진서 8단이 좀 더 성장을 해서 다시 한번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줬으면 합니다. 네, 여기 팩감을 쓰고 따냈고요. 저우르양 구단이 그 팩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간 악수라고 볼 수 있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하변 쪽 처리가 더 궁금해집니다. 여전히 이쪽으로 가는 것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이렇게까지 틀어막고 수상전을 노립니까? 그런데 이것은 백이 굳이 수상전을 가지 않는다고 해도 중앙으로 나갈 때 여기를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이곳이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이제 빅이 남아 있으니까 네, 흑이 꼭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한 수를 늦춰서 6점을 잡으면 그때는 백도 이제 수상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아까 이 장면에서 장고를 했던 것이 이수 읽기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쪽을 흑이 두들겨 막았을 때 그때는 이제 수상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백이 쉽게 둬도 한 수는 확실히 빠릅니다. 막아도 이 수를 줄이면 되겠네요. 네. 이쪽 교환까지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더 확실하게 간다면 사실 이곳 교환을 하면 되긴 되거든요. 이렇게 두고 단수칙을 이으면 이쪽 끊는 것이 있으니까 또 받을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받아야죠. 이렇게 수상전을 가면 네, 수가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냥 받았습니다. 후퇴를 한 거죠.
아무래도 접회는 백이 끝까지 버티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죠. 백이 패를 졌지만 패를 통해서 뭐 크게 손해 본 것은 없어요. 지금 이 흑의 두수와 이 백돌이 없는 진행이 그냥 받았을 때 형태인데 그 경우에도 나중에 흑이 이렇게 치중 가서 끝내기를 한다면 막을 때 이쪽 막는 것이 선수였으니까 지금과 뭐 집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약간은 뭐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패감을 통해서 흑을 결정짓게 만드는 편이 낫다고 보고 실전에 신진섭 8단 이 진행을 선택을 했죠. 흐름은 팽팽합니다. 하변 쪽에서는 약간 그래도 백이 잘 된 것 같고 애초에 이제 흑의 흐름이 좀 좋았었고요. 지금부터의 바둑이는요. 네. 제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아직은 흑 쪽을 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차이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확실히 1인자급 선수로 성장하는 그 선수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 타고나는 그런 천재성이라는 것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바둑이 유독 좀 이런 재능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신진서 8단도 이미 초등학생 시절에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네. 그 저 멀리 부산에 있는 초등학생이 이미 프로 바둑회에도 소문이 다 나 있을 정도로 그 천재성을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독학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실전 스승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무튼 다른 인류로 성장하는 선수들이 엘리트 코스를 흔히 밟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도장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성장하는 데 반해 신진섭 8단은 조금 그 성장하는 환경이 달랐습니다.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도장 생활을 하질 않았어요. 그렇죠. 바둑을 위해서 태어난 사나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신진섭 8단이 좀 그 주변의 환경이 신진섭 8단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 희한하게도 좋게 좋게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연구생을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연구생이 이제 1조부터 10조까지 리그전을 해서 10조에서 1조의 강자들과 상대를 하려면 뭐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야지 그래야 이제 그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올라갔을 때 1년 뒤에나 이제 강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10조부터 9조, 8조 내려가야 올라가야죠.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신진섭 8단이 연구생에 딱 들어갈 그 시점부터 그 룰이 조금 변해서요. 이제 흔히 이제 1그룹, 2그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했습니다. 설명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약한 아니면 조가 낮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몇 판만 이기면 이제 강자들과 계속 대국을 할 수 있는 그런 룰로 변했습니다. 네. 딱 참 그때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됐네요. 네, 신진섭 8단이 이제 연구생 생활했고 또 그러면서 영재 입단대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신진섭 8단의 재능이라면 사실 영재 입단대가 없다고 해도 분명 프로가 됐겠지만 이렇게 빨리 프로가 되진 못했겠죠. 네. 근데 이제 영재 입단대가 신설이 되면서 그 1회 영재 입단 대회에서 신진섭 8단이 입단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프로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재능도 재능이지만 어떤 그런 주변 환경에서 굉장히 신진섭 8단을 돕는 듯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후로도 영재 바둑 대회가 생기면서 또 그렇죠. 3연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대로 지금 성장을 해서 현재 한국 랭킹 2위까지 진격해 있습니다. 네.
오류영 구단이 지금 그냥 이쪽 선택을 했어요. 지금 이쪽에서 처리 잘하면 신진섭 8단이 선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두는 순간에 여기 끼우는 수가 있죠. 그냥 이곳을 두면 이렇게 단수 치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있는 다음에 이제 흑이 집을 파워하면서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받아야 네. 합니다. 그럼 백이 이곳을 먼저 선수하고 이렇게 사는 편이 조금 득은 득이죠. 이 정도 처리되는 그런 흐름 같습니다. 여기서 신진섭 8단이 좀 더 이제 득을 보고자 한다면 여기를 단수 치고 이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쪽을 꽉 받는다면 이쪽을 뒀을 때 이렇게 건너 붙이면 백이 선수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이제는 파고들었을 때 흑이 다 여기를 채우고 있으니까 수상전이 아까랑은 다르죠. 지금은 단수 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네. 백이 이쪽을 통해서 손을 빼기에는 이 치중이 통렬하게 남아 있어서 백은 여기는 둬야 합니다. 그럼 흑도 선수하고 이제 좌변 가나요? 좌변 쪽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일단 여기는 한번 밀 것 같고요. 밀고 나서 좌변을 가든지 아니면 이쪽을 가든지 그 정도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우리 양구단이 그냥 손 뺄 수는 없어요. 이곳을 끼워서 흙이 다 잡히기 때문에 그냥 손 뺄 수는 없습니다. 지키고 지키는 수준이 될까요? 그냥 두면은 조금 애매하긴 애매하죠. 여기를 그냥 흙이 두면 백이 손 뺄 여지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흑도 뭔가 교환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것이 단수였죠. 네. 있는다면 이렇게 올라서면서 한 집을 파고하면서 흙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두더라도 아래쪽이 이렇게 뒀을 때 이곳을 두면 끊으면서 파워하는 것이 있네요. 지금은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더라도 선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두죠. 저수가 정수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단수를 치니까 신진서 8단도 아낌없이 이 교환을 시켜둔 것이고요. 앞서 그냥 두었다면 손 빼는 것도 가능하네요. 이곳을 찌를 때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그런 맛보기인가요? 네,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였고 네. 물론 이제 이쪽 부근은 선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끝내기를 선수로 당합니다만 다른 큰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저우르야한 구단의 단수가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손을 빼는 것은 따냄을 당해서 지금도 이제 여기는 선수죠. 막으면 살긴 살 것 같은데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당하죠. 그리고 사는 것도 완벽한 자세는 아니네요.
자세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교환을 네,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돼도 지금은 이건 선수로 끝내기가 큽니다. 지금 네. 그래서 거의 여기를 두고 이렇게 사는 정도 네. 보여집니다. 이제는 저 단수로 인해서 당장 끊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럼 이쪽은 이제 노릴 수가 없고 이렇게 이으면 여기로 올라서면서 지키니까 어차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럴 바에는 백이 이렇게 둬서 이수를 맛보기로 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그 손 빼는 그림은 자체 그냥 따내는 수 자체가 선수로 큰 끝내기이고 붙였을 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이어도 이쪽을 찝어버리면 못 살았죠. 이렇게 두면 빅은 나겠네요. 근데 이제 선수 이곳을 두고 이쪽을 둘 때 이렇게 이으면 빅의 형태는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수로 이쪽이 지금 몇 집이 깨진 겁니까? 빅의 형태고 이쪽이 방금 전에 반반의 가치로 해도 흙이 한 3집 이상은 늘었거든요. 약 4집 정도 늘어나고 100집이 원래 한 6, 7집 날짜리입니다. 그럼 이제 선수 한 11집짜리 끝내기, 후수로 20집이 넘는 끝내기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자리가 있을지는 또 따져봐야겠네요. 네, 근데 지금 받는 것이 보통 같아요. 네. 네, 신진서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지 이어지는 경기는 2부에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